고객님한테 그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. 어쨌든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. 뭐 단 것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. 정제탄수화물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고객님 정제 탄수화물을 또 전문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물론 어렵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고객님 막 흰쌀밥 이게 예전에는 흰쌀밥이라는 게 없었어요. 다 깎아냈기 때문이잖아요. 차라리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제 깎아냈기 때문이잖아요. 그거를 예를 들어주는 거지. 밀가루 음식. 그렇죠. 밀가루 음식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밀가루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빵이니까 빵, 그 다음에 떡, 그 다음에 흰쌀밥 요런 거 위주인데 그런 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더 좋다는 거죠. 고객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강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해 줄수록 고객님이 듣고 싶어 하고 쉽게 말할수록 고객님이 호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. 그럼 이걸 보장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고객님, 지금 고객님께서는 8건 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8,600원 내고 계십니다. 이렇게 쭉 하면서 내고 있는데요. 내고 있으신데요. 노트북으로 할 건 마우스로 하고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1차 클로징 할 때도 고객님 이렇게 해서 플랜 짜올게요 하고 쳐다보고 그럼 우리가 플랜 나왔어요. 고객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전자에서 운전자보험 플랜 바꿔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하고 딱 쳐다보고 그럼 알아들었나? 생각 못하는 것 같다.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. 그러면 그때 고객님 17,500원 내고 있으시지만 제가 이거 15,000원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고객님 198,000원 내고 계신데 제가 이 플랜을 16만원대로 맞춰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서 고객이 눈빛이 지금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. 그러면 나왔어요 플랜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고객이 어떻게 나왔지?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고객님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눈빛을 보고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2개, 13개가 가입되어 있어요. 고객님, 이거는 왜 가입하셨어요? 교통재해보험?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죠? 그런데 왜 가입하셨어요? 처음에는 첫 번째니까 반응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15개, 18개 물어보잖아요. 지쳐.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는 1, 2, 3, 4, 5 알려줬잖아요. 1, 2, 3, 4, 5 하고서 이건 유지하시면 되고요. 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니까 유지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넘기는 게 있어요. 스킵하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고객이 지루하지 않아. 그래야지 한 개 딱 브레이크 걸었을 때 그때 이건 왜 가입하셨죠 고객님? 어떤 분한테 하셨어요? 할 때 반응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는 얘기해줘야 될 것만 같다. 이런 느낌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고객님이 그러면 2차 방문에도 똑같이 스킵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19만원짜리 제가 16만원에 짜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플랜 나왔어요. 하면서 이거 왜 바꿔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고객님?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브리핑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고객님이 맞다 그러기로 했지. 그 실손전환 4만원대로 진짜 나왔어요. 그리고 나머지 거 컨설팅해서 제가 16만원대로 거기 말씀드렸는데 그거 나왔고 이거 뒤에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,000원짜리 이거 해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해지하시고 나면은 고객님이 실손보험료에서 보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장 기존 거부터 넓히고 해지하시면 결국에는 12만원 3만원 정도 보험을 다운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고객별로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이 고객은 이 김땡건 고객님은 이렇게 간 거고 치료력 대비해서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저한테 계속 오면서 고객님별로 나이대별로 한 번 더 확인을 계속 할 거예요. 알겠죠?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본인 부담금 우리가 아까 하다가 만 거 할게요. 그럼 한 명만 일반책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한 명이 더 있다, 한 명 이상 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옛날 거라서 2만 원대예요. 그리고 한 명은 20만 원이에요. 본인 부담금이 누수는 50이죠. 그러면 대물
누수 이렇게 사례를 들어볼게요.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또 있다. 20 지금 현재 20 있는 거 이렇게 요 사이에 50, 50 다 똑같아서 사례는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. 예를 들어서 밑에 집 누수가 났어요.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있어. 그러면 일단은 한 명이 청구를 신청을 해요. 여기다 신청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신청해도 상관없고 그 옛날 건 상관없어요.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니까 누구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밑에 집 누수로 그냥 기본적으로 정말 저렴하면 제가 경험했던 고객 중에 한 7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집 기준으로 해볼게요. 밑에 집이 누수가 났어요. 근데 밑에 집에서 거실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처질 정도로 이렇게 물이 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샌 거예요. 그리고 화장실에까지 번진 거예요. 그래서 7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. 이런 경우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고객이 아니 이 밑에 피해자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.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100만 원이어도 그렇지만 700만 원이어도 그렇지만 한쪽에 청구를 하잖아요. 그 2만 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698만 원을 줘야지 정상이죠. 네. 그런데 등본을 내더라고요. 등본을 내요. 등본이? 네. 여기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또 있는 분 있으세요? 이래요.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족 같이 거주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 이거 밑에 집 누수되면 나오거든요. 담당자가 나와요.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봐요. 본 다음에 여기서 2명 있다, 3명 있다. 그러면 회사별로 각각 청구를 해줘. 자기네들끼리 해요. n분의 1을 해요. n분의 1을. 그러면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 2만 원 있었잖아요. 내가 내야 되잖아요. 원래는 냈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안 내고 여기서 나눠서 2명 거니까 여기서는 그럼 얼마 줘야 돼요? 680만 원 줘야 되죠. 아 저기요? 여기서는. 네. 근데 이득을 볼 수 있어요? 일배책은? 볼 수 없죠. 그러니까 이걸 둘이 나눠서 700을 맞춰주는 거예요. 아. 반반. 2명 2분의 1, 2분의 1 해가지고. 아 그러면은 700이 나왔을 때 350만 원을 주겠고. 350, 350. 그렇죠. 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는 거예요. 아.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그 얘도 똑같죠? 여기서 원래는 650을 줘야 되는데 350을 주는 거니까 보험회사 입장으로는 돈을 적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기준에서는 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없게 다 충당을 하는 거고 그쵸?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똑같네요. 그죠? 네. 이것도 똑같네요.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아내분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700이 손해금이 700이 나왔을 때요. 700을 전액을 주는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. 폐기물 비용이라든지. 근데 우리 집에서 누수를 보장해 주는 게 담보가 있잖아요. 요즘에 생겼잖아요. 근데 누수를 보장해 주는 거에서 파이프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?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거기서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 파이프를 갈아야지만 물이 안 샌대 라고 하는 게 손해 방지 비용이야. 그럼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파이프를 못 갈겠어 라고 하는 거죠. 너네가 안 갈아줘? 그럼 내가 못 갈아. 이런 게 있어요. 그거를 막으면 밑에 집 너네가 이 보험회사에서 돈 계속 쓰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담보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쓸 수는 있어요.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누수에서 보장되지 않는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또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. 그러니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 손해 누수 보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여기까지 또 이해했죠? 네.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럼 일배책 어떻게 쓸 수 있어요?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. 같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8촌까지는 쓸 수 있어요.
내가 만약에 사촌이랑 살고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변천사가 있어요. 예전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,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, 그 다음에 이제서 생긴 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. 옛날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 회사도 있었어요. 그거로 되어 있으면 안 바꿨어요. 그런데 자녀는 본인만 돼요. 본인이 딴 데 나가 살고 있잖아요. 그럼 안 돼요. 그러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했었어요. 그 대신에 지금은 옛날에는 비갱신도 있었는데 요즘 비갱신 없고 다 갱신이잖아요. 그래서 근데 갱신이어도 사실 보험료는 저렴하죠. 900원 되니까.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더라. 되는 거예요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없으면 지금 올라가가지고 내일 고객님 거 일단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 방문이 잡히면 그 고객 거 이제 준비해도 되고 만약에 안 받거나 2시 반 이후에 받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고객님한테 연락해보고 받았다 그럼 방문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럼 이 고객님 아내분 준비하면 거기 네. 갈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이 고객님은 내일 고객님이 4시다 보니까 이 고객님은 오전으로 잡으면 제일 베스트긴 해서 근데 오늘 오후에 연락드려서 내일 오전에 되실까가 문제기는 한데 내일 거기까지 2시 반에 출발해도 거기 4시 도착하나요? 2시 반에 가면 안 되고 빠도 돼요? 거의 1시? 3시간 잡아야 돼요? 정도 전에는 출발해야 돼. 그러면 12시에 고객님을 잡고 30분 PT 하면은 12시 반 1시 반, 2시 반, 3시 반, 4시 반 그러면 11시 반이나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살짝 좀 여유 있게 가겠네요. 그죠? 네. 그러겠네. 11시나 11시 반으로 잡아야겠네.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고객님 내일 갈 고객님이 안 받으면 차라리 이 고객님을 내일 오후로 잡게. 그게 낫잖아요. 일단 그 방금 전화해 봤었는데 안 받았어요. 진짜 2시 반에 받나 보다. 이후에. 네. 그럼 2시 반 이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받으면 이 고객님 아내분을 방문 일정을 오후 2시 반이나 그때로 잡을게요. 차라리 2시 반. 4시는 너무 늦고 2시 반. 그래야지 왜 2시 반이냐? 보장부서 끝나고 고객 등록해서 플랜 요청까지 하려면 5시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. 알겠죠?